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승천 저출생 김도영이 여러분들의 주식선생님 주생 김도영 대표 지금은 여러분들 찾아뵈러 금요일 마감하러 왔습니다. 오늘 방끝들 좀 많이 웃으셨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데 요 방긋 웃는 속에서 우리 투자자분들에게 특히 우리가 저희들 표현하기를 우리 주말엘라보다라고 얘기하죠. 네. 조금 고통스러운 주말이 될 것이라는 소식들이 좀 접해졌어요. 뭐였냐면요. 가족을 생각하고, 저도 저희 어머님이 계시거든요. 생각을 해보면, 저도 이번 주말에는 강연회가 끝나면 어머님을 좀 도와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김장철이 다가왔다고 합니다. 아마 이번 주부터 여기저기서 많이들 오손도손 모여서 김장을 준비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요. 늘 먹기만 했었는데, 오늘 내용 보니까요. 김장 증후군이라는 변명도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 어머님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 시기인 것 같은데요. 자,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찬물에 손을 담그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조금 얇은 면장갑을 끼고 찬물에 좀 고무작용을 착용하셔서 담그시는 게 가장 좋고요. 왜냐하면 어머님들이 튼튼하고 기둥이 정확히 박혀야 저희 투자자들 그리고 어머님도 또 내일장 그 다음에 다음 주장, 연말장까지 대비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고무장용 착용을 꼭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닥에 앉으실 때는 낮은 의자를 앉으시는 게 가장 관절 쪽에도 좋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 주식 투자라는 데 있어서 낮은 쪽에서 놓고 보면 주가가 바닥권에 안전하게 올라가는 때에 우리가 대응을 해서 매수를 잡는 것 같이 여러분들이 건강을 어머님들이 김장 증후군 때 건강을 챙겨야 되는 이유도 주식승천에서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도 건전한 투자를 정립시켜야 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겠죠. 너무 제가 갖다가 붙이나요? 근데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를 위해 가족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만큼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도 제대로 정석된 전략과 시장을 분석하는 방법을 가지고 대응하면 조금은 빠르게 자산을 좀 증식시킬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김장철 맛있는 김장, 막 담근 김장, 김치와 함께 보쌈을 또 먹고 싶은 생각도 들지만 그 노고도 생각을 하면서요. 오늘 그 김장의 마음처럼 따스한 마음을 온정을 담아 주식승천이 여러분들 다음 주 전략 상세하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가증권 시장 같은 경우는요. 제가 계속 좀 웃고 싶습니다. 금요일 날은 무조건 이렇게 양봉만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38.08포인트 상승 마감한 2005.64포인트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고요. 코스닥 시장 역시 0.99포인트 상승 마감한 512.74포인트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원달러 환율 추이 같은 경우는요. 4.5원 하락 마감한 1063.4원으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요. 시장 강했거든요. 대형주 포트에 있는 분들이 그 어느 때보다 많이 기대가 되고요. 또한 중소형주 랠리도 종목별 장세는 분명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우리 주식승천 멘토 10분들의 성적표 확인할 시간이죠. 포트폴리오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운영 원칙입니다. 저희가 제시한 매수가는요. 플러스 마이너스 3% 밴드에 적용해서 편입에 시도되고요. 수수료는 미적용입니다. 포트폴리오는 각 포트당 총 5종목으로 밖에는 운영되지 못한다는 거 반드시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멘토의 수익률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양순모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금일장 파이오링크가 3.38포인트 하락 마감하는 모습이었지만요. 한국카본이 시즌과 함께 수익률을 플러스권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5종목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최명성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금일장 옴니 시스템이 단기 급등을 좀 나왔습니다. 6.92% 상승 마감을 하면서요. 수익률 7.8%로 껑충 뛰어오르는 모습입니다. 다시 월요일장 승천주로 스펙코를 들어갑니다. 매수가는요. 시초가의 공격 앞으로로 대응하시겠고요. 다시 복수를 하고 나오신다고 합니다. 목표가는 4,800원, 손절가 3,200원을 제시해주고요. 매수가, 시초가라는 거 반드시. 시초가는 플러스 마이너스 3% 밴드 적용이 아닌 단일가로 형성이 돼서 시도됩니다. 김용준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J컨텐트리가 금일장 장중에 손절가를 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쉽지만 마이너스 11.9%로
손절 매도 처리되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세 종목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나무누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우리금융만이 4.16% 상승 마감하는 모습이었고요. 0.4% 수익률 플러스권으로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현재 코스피 100종목만 편입 주도하겠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여러분들 멘토링 잘 따라하시면 좋겠고요. 나머지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예병군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동성화인텍이 금일장 3.24% 상승 마감하는 모습이었고요. 화승 RNA가 금일장 손절가를 이익 실현 가격으로 올렸죠. 그래서 8.9% 수익 실현, 차익 실현으로 이익 실현 매도 처리가 되었습니다. 축하드린다라고 말씀 좀 드리니까요. 요즘 장에서 8.9% 고수익이지 않나 싶네요. 나머지 세 종목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정동욱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현재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포트를 꾸준하게 꾸리시고 있는데요. 인하전공이 2.36% 상승 마감을 하면서요. 낙폭을 축소하는 모습입니다. 역시 세 종목 모두 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정재훈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하리몰딩스가 29.3%를 꾸준하게 기록을 하고 있겠고요. 금일장엔 성도 ENG가 5.18% 상승 마감을 하면서 5종목이 모두 다 플러스권으로 들어옵니다. 요즘 정재훈 멘토가 작두탄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죠. 멘토링 이럴 때 작두탈 때 따라 하시면 계좌는 숨풍숨풍 불어납니다. 이상로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하나케미칼 전일 매도 의견을 주셨죠. 그래서 금일 시초가인 22,150원에 0.6% 수익률로 포트의 차익 실현이 나갔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시그네틱스 매수가 2,240원에 포트 들어왔습니다. 이드코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대환유화가 금일장에 4.37% 상승 마감을 해서 7%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모습, 좋은 모습. 두 종목 모두 다 플러스권 들어오네요. 이호얄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현재 5종목이 포트에 있는데요. 옵트론텍이 탄력 둔화로 월요일 시초가 매도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옵트론텍을 시초가 손절 매도 처리 확정 짓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링 잘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익률 베스트 한번 볼까요? 네, 이상로 멘토의 벽산이 20.4% 다시 올라오는 모습, 20%의 고지를 넘는 모습이겠고요. 김용민 멘토의 이라이컴이 19%대, 이호열 멘토의 성화이텍이 18%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재훈 멘토의 리드코프가 어느새 다시 5위권까지 올라오면서 11.5%를 기록하고 있네요. 자, 포트폴리오 1위 확인해 볼까요? 네, 맞습니다. 작두 타고 계시는 정재훈 멘토가 하리몰딩스로 29.3%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30% 고지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네요. 명예전당에는 예병군 멘토의 성우전자가 24.2%로 당당히 금메달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정재훈 멘토가 현재의 지속성에서 포트를 제외하게 되면 금메달이 정재훈 멘토의 하리몰딩스로 바뀔 수도 있겠네요. 네.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 그리고 오늘 좀 같이 방긋 오셨을 두 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 금요일 출연하신 우리 멘토분들 소개해드리겠는데요. 오른쪽에는 이호열 멘토, 그리고 왼쪽에는 이드코 멘토가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그래도 다 같이 좀 웃지 않으셨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결국은 양봉으로 모든 걸 다 감싼 것 같습니다. 단기적인 급락 부분도요. 이호열 멘토, 오늘 장 어떻게 바라보셨나요? 네, 오랜만에 2,000선 위로 올라왔습니다. 저희 회원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추세가 계속 그 조정이었습니다. 조정장이었고 외국인이 매도를 하면서 조정이 좀 이어지는 상황이었는데 오늘 역시 이제 뭐 미국발 호재도 좀 나왔고요. 이런 부분도 2,000선 위로 올라왔고 오늘 특징적인 건 어쨌든 오랜만에 외국인들이 순매수로 전환했다. 10거래일 만에 이제 순매수로 전환이 소폭이나마 순매수가 좀 들어온 상황이고, 특히나 이제 2,000선 위로 올라왔다는 거, 말씀드렸다시피 추세를 다시 한번 반등으로 좀 반전시키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어쨌든 하락을 좀 마무리 짓는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이다 말씀을 드리겠고, 말씀하신 대로 금요일인데 또 상승으로 마감해서 뭐 즐거운 하루였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드코 멘토는요, 오늘 장 보시면서 계속 갈까요? 네, 일단 오늘 상당히 좀 강하게 되돌림 파동이 나와주었었는데 제가 지난 방송에서 여기서 추가 하락도 가능하지만
이 구간에서는 포트 교체의 기회의 구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어요. 네. 그러니까 지난 코스피 상승에서 주식을 차익 실현하셨던 분들이나 손절매 하셨던 분들 모두 새로운 포트 편성의 기회이기 때문에 좀 빠른 트레이닝 전략으로 매매하신 분들은 서서히 주식을 주워 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역시나 지수가 좀 땡겨주는 모습이 나와주었었죠. 그래서 지난번에 지수 상승을 이끌었던 섹터, IT라든지 조선, 화학, 철강, 건설, 뭐 골고루 빠르게 오늘 상승이 나와주는 모습인데, 최근 시장을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 코스피 지수가 61일평을 이탈한 상황에서의 반등이 201일평에서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양적 완화를 유지한다, 못한다, 뭐 어떤 이유를 갖다 붙이던 간에 결국에는 코스피 종합지수가 1960포인트까지 하락을 하면서 좀 반등이 나와주었던 이 평이 201일평인데, 지금 보시면 뭐 대부분 삼성전자나 현대차, 현대중공업, 하나케미칼, 그러니까 차트를 좀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거의 61평 기준으로 돌려놓는 그런 공통적인 모습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삼성전자도 그렇고 현대중공업도 62평에서 21평, 현대차도 그렇고 하나케미칼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거의 시장을 주도했던 섹터 내에서의 강한 그런 종목들이 현재 61평에 대한 지지가 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상단 저항은 이제 21평에 대한 저항 라인을 돌파하냐가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뭐 지수도 마찬가지로 현재 61평에 걸쳐 있으면서 21평에 대한 저항을 돌파하냐가 좀 관건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한 번에 좀 돌파한다라기보다는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21평을 우하향시키면서 서서히 좀 기간 조정으로 돌파할 가능성이 좀 열려있는 구간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현재 주식을 사서 포트에 좀 편입하신 분들이 좀 있으시다면은, 중기적인 포지션보다는 현재 구간에서는 약간은 좀 단기적인 트레이딩 전략으로 매매하시는 게, 수익률 측면에서는 좀 좋지 않나,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장 점검을 좀 정확하게 해봤고요. 2월 멘토의 포트폴리오부터 먼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수익률이 가장 좋은데 서울하이텍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계속해서 밸류에이션 매력, 역시 가지 투자를 하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밸류에이션이 좋고요. 특히나 이제 말씀드린 IT 자동차 부품주들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작용을 하면서, 특히나 이제 수급면에서는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상당히 좋은데, 오랜만에 외국인이 사실 오늘 매도를 했습니다. 소폭이나마. 그래서 약간은 좀 주춤하는 모습이 될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는 16,500원 선의 고점을 돌파를 하고 있는 모습이라서, 사실 목표가까지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제가 18,000원 목표가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더 힘을 내준다면 아마 18,000원 선까지 갈 수 있는 흐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일단은 보유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원익 IPS인데요. 오늘 하이닉스가 또 많이 올랐습니다. 전반적으로 오늘 많이 올랐지만 하이닉스가 또 갭 상승을 크게 또 상승해주는 그런 모습인데, 역시 그 스토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원익 IPS 처음에 추천드렸던 그 스토리 그대로, 역시 장비주에 대해서 수주가 계속 내년까지 계속 좀 이어지는 호재가 나올 거로 예상이 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나오면서 계속해서 반등 시도를 할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네. 그런 부분들이 작용을 한다면 역시 목표가로 제시해드린 9,500원까지 일단 보유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현대 HCN 좀 볼까요? 네, 현대 HCN은 이제 그 중에 이제 내수주입니다. 계속해서 경기민감주로 주로 추천을 좀 드렸다가, 또 경기민감주가 쉬어갈 때 또 내수주가 또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스토리에 역시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 이제 아주 가치주 면에서는 굉장히 실적이 좋습니다. 3분기까지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한 430억 원 정도의 순이익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시간 싸움이 좀 될 것 같은데, 정상적인 가치를 찾아간다면 5,000원 이상으로 좀 반등을 시도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역시 보유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옵트론텍 한번 볼까요? 네, 옵트론텍은 예상보다는 좀 탄력이 적었습니다. 파트론과 더불어서 최근에 역시 실적 대비해서는 좀 많이 눌려있지 않나. 물론 업황이라든가 이제 이런 우려감들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극복해주지 않을까 기대를 했는데, 최근에 추세적인 부분이라든지 수급에서 좀 밀려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매도 처리로, 월요일날 시초가의 매도 처리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여기서 포트폴리오 점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이드코멘토의 포트폴리오 한번 점검 시작해봅니다. 네, 현재 포트에 KMW하고 대환유화, 이렇게 좀 두 종목이 있는데, 지난 시간에 단기 종목들 여러분들께 피닉스 소재, 추천을 드려서 하루 만에 8% 정도 급등이 나왔던 좀 기억이 있는데, 최근에 시장 급락에도 두 종목 모두,
상당히 좋은 수익으로 연결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손절이 나간다든가 뭐 크게 손실 본 종목이 현재 뭐 없는 상황이지만 수익폭도 상당히 좀 많이 줄었죠. 뭐 KMW 같은 경우에는 20% 가까이 수익이 나왔던 종목인데 상당히 많이 좀 수익폭을 까먹은 상황이고요. 오늘도 뭐 한 4% 정도 상승을 했다가 종가에는 조금 밀리면서 끝났는데 KMW는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동안의 실적에 대한 상당히 좀 기대감이 있었던 종목입니다. 근데 최근에 좀 실적 발표를 했는데 뭐 3분기 매출액이 뭐 전년 동기 대비 한 2.3% 정도 감소를 했고요. 영업이익이 한 11.2% 정도 줄어든 한 91억 원 정도였는데 당기 순이익이 한 104억 원 정도로 발표가 되면서 전년 동기 대비보다 한 21.7% 정도 늘었지만 약간은 실망스러운 결과 그리고 일주일 동안의 코스닥의 흐름도 동반 이 KMW를 주가를 좀 발목을 잡는 그런 요인이 되지 않았나 싶고요. 일단 뭐 내년에 KMW의 북미 TD-LTE 망에 대한 초도 납품도 좀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3분기에 대한 주가 조정은 좀 거의 마무리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도 약간 아쉬운 게 한 4% 정도 강세를 유지하다가 61평 저항을 좀 맞고 떨어지는 모습이 나왔지만은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좀 지켜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대한유화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릴 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 시간에 공략했던 수익 구간이 지수가 급락이 나오기 시작했던 구간에서의 매수였는데 지수가 하락을 해도 대한유화 같은 경우에는 상승의 연속성에 있는 종목이다. 상승의 연속성에 있는 종목이라면 눌림 매수에 들어가는 게 맞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그렇죠. 역시나 지수 대비해서 크게 하락하지 않으면서 오늘도 신고가의 흐름이 지속적으로 상승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목표가에서 수익 실현이 좀 가능할 것 같고요. 중요한 건 지금 신고가에서 신고가의 상황에서 매수 주체가 현재 기관이기 때문에 신고가에서의 최고점이 나온다면 거래량이 터지면서 윗꼬리가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최근에 시장을 하락을 할 때 살짝 좀 눌림이 나와줬지만은 어제부터 재차 5일선을 회복하고 오늘도 3일선을 타고 그런 상승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홀딩하면서 추이를 좀 지켜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군요. 대한유화 신고가 올해 상당히 단기적인 고점을 계속 찍고 있다는 거 의미는 분명히 종목 발굴 상당히 탁월하셨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멘토들이 준비한 이슈를 통해서 종목을 발견하는 그 시간이죠. 종목 발견 신받다 시간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네, 오늘은 어떤 이슈 속에서 어떤 종목이 발견이 됐는지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최근 들어와서 보면 신받다의 종목군들과 이슈가 당장 먹거리가 될 수는 없을지 몰라도 향후에는 분명히 먹거리로 대장 자리를 좀 잡는 모습들이 포착이 됐거든요. 자, 이호연 멘토가 오늘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이슈 먼저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 미국은 오늘 28일 추수감사절에 이어서 29일에 최대 소비 시즌인 블랙 프라이데이를 앞두고 있습니다. 미국의 NRF에 따르면 올 연말 소비 시즌 매출액은 3.9%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증가율은 3.5%로 최근 10년 평균 증가율인 3.3%보다 상승한 수치입니다. 특히 주요 소비 대상인 IT와 의류 유통주들이 수혜를 볼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미국 쇼핑 시즌이 성큼 다가온 만큼 주목해야 할 종목은 무엇이 있는지 옥석가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옥석가리도 분명히 필요하겠죠. 그래서 블랙 프라이데이를 앞두고 현재 발견이 된 종목 발견 신받다 탑픽 종목 이월 멘토의 종목은요? 네,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그래요. 스마트 기기 쪽. 자, 이에 맞습니다. 종목 발견 신받다 탑픽 종목으로 우리 이두코 멘토의 탑픽 종목은요? 네, LG 패션을 들고 나왔습니다. 아하, LG 패션 첫 방송에서 자신 있게 가지고 나오셨고 수익 실현 잽싸게 정확하게 전략으로 좀 이익 실현 하셨던 종목인데요. 상당히 오늘 종목들 좋은 모습으로 좀 나올 것 같아요. 자, 의류와 그리고 IT입니다. 결국은 스마트 기기의 싸움이 좀 붙을 것 같은데, 이러면 연말 따뜻하게 보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이월 멘토. 네. 좀 얘기 좀 해주시죠. 네, 아무래도 그 연말 쇼핑 시즌 하면은 대표적으로 이제 IT 제품에 대한 수요들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뭐 블랙 프라이데이, 매년마다 이렇게 돌아오는 블랙 프라이데이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물론 약간 좀 시간이 좀 늦긴 합니다. 추수감사절이 좀 늦었어요. 10월 28일이고요. 그 다음 날인
29일서부터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가 시작이 되는데요. 아무래도 가전제품이라든가 뭐 게임기기, IT 기기에 대한 소비가 상당히 많은 것이 특징적이라고 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IT주에는 상당히 블랙 프라이데이가 호재를 적용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제 그 미국에서 옐런의 이제 발표에 따라서 이제 아무래도 QE 축소를 내년으로 좀 이관한다 이런 뭐 기대감들이 작용하면서 오늘 큰 폭으로 주가가 올랐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작용을 한다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사실 올해 150만 원을 이탈하면서 좀 고생을 했는데 계속해서 매수가 좀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좀 됩니다. 최근에 주가가 조정의 흐름을 보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 꾸준히 지금 외국인들은 사서 모으고 있단 말이죠. 이런 부분에서는 삼성전자가 일단 뭐 증시의 어떤 상승의 수혜주이기도 하고요. 말씀드렸다시피 그 소비 시즌, 미국의 소비 시즌이 아무래도 뭐 가전제품 쪽으로, IT 제품 쪽으로의 매출이 아무래도 기대감이 많다라고 생각이 된다고 보면 삼성전자를 매수하기에는 유리한 자리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가장 뭐 30조 이상의 순이익을 내는 뭐 우리나라 대표 간판주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뭐 추가적인 상승 또 내년의 밸류에이션과 또 성장성을 감안한다면 올 연말 또 한번 상승 랠리를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래요. 보통 미국의 최대 소비세는 지갑을 열어라는 특명과 함께 생각보다 우리나라의 수출주 종목군들이 상당히 좋은 모습들을 보여줬는데요. 그만큼 스마트 기기 쪽에 대한 강점이 있는 삼성전자가 탑픽 쪽으로 많은 여론에서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도 분명히 의류도 상당히 많이 팔린다고 하거든요. 자, 이두코멘토. 그 시점에서 LG패션이 나왔어요. 좀 궁금합니다. 네, 뭐, 저 앞에서 이효열 멘토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상당히 좀 공감을 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뭐, 연말 소비 시즌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좀 현재 다가오고 있는데, 이 삼성전자 하면 지수를 빼놓고 이야기는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문제는 중국인 것 같아요. 중국이 일단 3분기 GDP가 7.8%로 너무 좀 잘 나왔기 때문에, 과연 4분기에도 잘 나올 수 있냐에 대한 것을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4분기 성장률이 나쁘지 않을 것이라는 것에 대한 분석이 현재 좀 지배적이긴 합니다. 3분기 예상률들이 좀 나쁘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뭐 7.5%나 뭐 7.3% 이야기도 상당히 좀 많이 나왔었는데 결과적으로 7.8%가 좀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9월부터 중국 경기 관련 민감 섹터들이죠. 뭐 화학주라든지 중국 관련주들 상당히 좀 많이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다가 최근에 재차 빠지면서 현재 좀 반등 중이기 때문에 4분기 성장률에 대한 확인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실제로도 중국 지수가 2200포인트까지 상승을 했다가 3분기 GDP 성장률 발표 이후에 재차 2080포인트 근처까지 좀 밀리는 모습이었었는데 중국에서 앞으로 있을 뭐 12월에 경제 공작회의에서의 내년도 성장률이 뭐 예를 들어서 7% 초반 정도로 낮춰버린다면 조금 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다만 현재 시점에서는 뭐 오늘 한 2% 정도 중국 증시가 상승 마감된 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일단 뭐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당장 앞으로 계속 상승할 것이냐에 대한 건 좀 무리수라고 좀 무리수도 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중요한 건 외국인들이 좀 오랜만에 순매수로 매수를 했다라는 점 그리고 1960포인트까지 하락을 했을 때 아직까지 연기금이나 기관 쪽에서의 매도보다는 매수세가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재차 1960포인트까지 하락한다면 조금 더 매수로 임하는 게 연말 시즌 종목으로서 준비하는 게 좋지 않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자, 삼성전자 시가총액 지금 또 좀 살펴보니까,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도 보니까, 확실히 이때 스마트 기기 쪽 전기전자 제품들이 많이 팔리기도 하지만, 실제로 의류에 대한 판매량도 어마어마하네요. 자, 그러면요. 두 분께서 삼성전자 LG패션을 국한돼서 탑픽 종목을 주셨지만, 업종을 좀 같이 한번 묶어볼게요. 네. 특히나 이게 이제 유통주하고 같이 한번 묶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이두코멘토. 유통주와, 그리고 지금 의류 쪽, 이쪽으로 한번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제가 이제 LG 패션을 들고 나왔는데, 사실 뭐 중국 이야기 하면서 이따가 승천주로 좀 나갈, 태양광 세타를 추천드리려고 했었는데. 아, 그래요? 예. 네네. 그러면 그거는 이따가 해주시고요. 네, 포트에 편입하기 위해서. 순간 저 당황했어요. 지금 얘기하실 줄 알고. 네. 살짝 미루고 좀 LG 패션을 들고 나왔고요. 네. 아니 왜 경기 회복 시즌, 그리고 소비 시즌인데 웬 섬유복이냐라고 좀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은, 우리나라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기후에 굉장히 좀 변동이 심하죠. 기후가 네네, 최근에. 그렇죠. 증시도 상당히 좀 알쏭달쏭한데 그만큼 우리나라 날씨도 정말 뭐 10월이 가을인지 겨울인지 모를 만큼 성큼성큼 추워지고 있는 그런 날씨만큼 좀 기온이 앞당겨지고 있고요. 중요한 건 현재 성수기 시즌 그리고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과 뭐 앞에서 말씀해주신 경기 회복에 대한 소비 시즌에 대한 기대감인데 과거에 LG 패션이 등산용품에 대한 실적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27,000원부터 54,000원대까지 거의 더블이 나왔었습니다. 중요한 건 그 이유겠죠. 경기 침체와 더불어서 업황까지 침체가 되면서 그동안에 상승했던 주가가 그대로 원위치로 되돌아오면서 최근에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과 성수기 시즌, 그리고 중국 법인 쪽의 적자 폭의 축소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현재 상승 추세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경기 회복과 연말 소비 시즌에 대한 중요한 그런 터닝 포인트의 자리에 있지 않나, 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해서 좀 차트를 좀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뭐 현재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현재 지수가, 돌아서면서 상당히 좀 가파르게 상승한 측면이 있고, 현재 21선에 대한 저항 돌파를 시도를 어제 오늘 해주고 있는데, 안착하지는 현재 못하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한 번은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 염두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뭐 현재 시점보다는 한 번 눌러줄 때, 매수하는 전략으로 해서, 뭐 매수가는 한 31,000원대 부근, 31,000원대 부근 때 모아가시는 그런 전략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뭐 월봉으로 보시면 한 34월봉이 현재 좀 강하게, 저항 라인으로 버티고 있는데, 그 가격권이 한 35,000원 정도,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근 정도, 돌파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해서 1차적으로 한 35,000원 정도, 말씀을 드리겠고요. 손절가는 한 28,550원 정도, 전저점 이탈 시, 손절하는 전략으로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건 지금 이드코멘토가 이 블랙 프라이데이에 관련돼서 이 의류 쪽을 얘기했다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사실은 이 스마트 기기나 전기전자 제품 판매량보다 의류 쪽에 판매되는 소비량이 어마어마합니다. 사실. 근데 자꾸 여론에서는 이 전기전자 쪽에 대한 스마트 기기 쪽 얘기가 블랙 프라이데이 쪽에 언급하면서 많이 소비 증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건 이제 수출주 중심의 우리나라 시가총액 비중이 워낙 그쪽으로 쏠려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인데요. 여러분들 반드시 체크하셔야 될 거는 그 속보치료도 지금 저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저는 뭐 알고 있을 때마다 맨날 스마트 기기만 얘기를 해서 좀 안타까움이 좀 있었어요. 역발상 측면에서 의류 쪽을 좀 먼저 잡았었는데요. 역시 이드코멘토가 좀 잘 짚어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현재 LG 패션은 대장적으로 잡았지만 다른 뭐 MK 트렌드라든가 또는 뭐 지금 영업무역 같은 경우도 의류 쪽에 대한 수혜는 분명히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삼성전자 얘기를 좀 하셨는데 네. 그러면 저 궁금한 게 있어요. 이열면 또 LG전자 G2-3들도 애플 쪽에 레티나 타입 쪽으로 지금 디스플레이가 나갔기 때문에 같은 효율성이 좀 잘 나오는데 LG 쪽은 같이 수혜가 안 될까요? 수혜가 되죠. 아, 네, 되는데 이제 오늘 탑픽 종목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라 이제 삼성전자를 말씀을 드렸고요. 스마트 기기 쪽으로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네,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말씀드렸지만 계속 스마트폰 대전이 계속 내년에도 이제 사실 굉장히 큰 이슈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뭐 단순히 삼성전자나 LG전자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그 산업 전체를 끌고 있는 대장주들이고요. 그 산업 여파에 따라서 그 산하의 부품주들 굉장히 영향을 받을 거고요. 사실 올해 같은 경우에 말씀드렸다시피 최근에 뭐 파트론이든 저도 이제 옵트론텍이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부품주들이 많이 빠졌단 말이죠. 그동안 이제 성장 둔화라든지 이런 우려감이 있는 것인데 내년에 과연 이런 스마트폰의 하이엔드폰의 어떤 성장이 계속될 것이냐도 굉장히 가늠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 일단 연말 쇼핑 시즌에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도 될 것이고 또 소비를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말씀드린 대로 LG전자는 LG디스플레이 전체적으로 그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흐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탑픽 종목은 아무래도 뭐 추세라든지 뭐 수급이라든지 또 이런 여러 가지 이익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삼성전자를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전반적으로 IT 업종 전반적인 어떤 수혜들을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좀 말씀으로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요. SK 하이닉스가 가는 관점은 이 뭐 스마트 기기 쪽에 매출 증대 쪽으로 판매량이 증가한다라는 부분으로 좀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좀 억지성은 없지 않아 있긴 하거든요. 아무래도 하이닉스는요, 지금 이제 그런 수요를 대비해서 공장도 많이 증설이 됐고, 또 실질적으로 굉장히 좋아졌죠. 그래서 영업이익 측면, 특히 이제 디램가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좋게 사실 그 유지가 되면서 급격하게 사실은 흑자 구조로 진행이 되면서 올해 가장 아마 또 핫한 종목이 아니었나 생각이 되고요. 이런 부분이 앞서서도 계속 이런 과정이 좀 진행이 된다면 또 설비 투자도 계속해서 이제 늘려나가는 부분들이 또 삼성에서도 좀 나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전반적으로는 이런 강세 흐름들, 특히나 IT주에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제품도 상승하는 그런 흐름이지만 역시 이제 그 기반이 되는 반도체라든가 이런 소재를 하고 있는 SK 하이닉스에도 상당히 호재가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상당히 무거운 종목군들을 좀 얘기를 좀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LG전자 자체대로 좀 가볍지는 않잖아요. 수급 대비해서 올라가는 속도가. 삼성전자는 또 뭐 시가총액 상위권에 있는데요. 자, 두 분과 함께 미국의 쇼핑 시즌에 대한 수혜주를 찾기를 했는데 꼭 이것 말고도 연말에 같이 소비가 증대돼서 매출이 될 만한 섹터는 혹시 없을까요? 리얼멘토? 있죠. 어떤 게 있나요? 아, 그럼요. 지금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뭐 판도라 상자가 열립니다. 네. 의류업종도 그렇고 이제 IT 업종도 그렇습니다만 대표적인 유통주죠, 사실은. 네, 유통주가 네네네네. 아무래도 대목이라고 볼 수 있죠. 어허. 네, 아무래도 시즌마다 특히 이제 뭐 현대백화점 그룹이라든가 아니면 뭐 CJ 오쇼핑이라든지 홈쇼핑 업체도 상당히 특수를 누릴 수 있는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계절적인 요소, 최근에 이제 계절주들도 많이 올라가거든요. 최근에 이제 뭐 위닉스나 신인산업처럼 온풍기 업체들도 많이 올랐었고요. 네. 그렇게 보면 유통주들도 당연히 가장 핫한 종목입니다. 사실은 네. 이제 IT 쪽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은 그걸 팔고 수익을 많이 챙기는 쪽이 유통업체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특히나 이제 그 블랙 프라이데이의 그 기원도 사실 보면 그동안 장부에 적자를 쓰다가 이제 흑자를 내기 때문에 블랙, 이제 검은색으로 칠하는 거거든요. 그만큼 그 소비 시즌에 굉장히 수익이 많이 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네네. 유통업체들이 기대를 하는 것이고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쪽에서도 보면 역시 연말에 크리스마스도 끼어 있고요. 연말 소비 시즌을 좀 감안을 하면 현대백화점이나 CJ 홈쇼핑 최근에 또 주가 상승이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은 한번 기대를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갑자기 떠오르는 게요. 이얼멘토 얘기를 좀 듣다가요. 이드코멘토. 유통과 전기전자의 IT 기기. 우리나라에 딱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상장사 중에. 어떤 거죠? 롯데 하이마트. 네. 근데 걔 주가를 지금 봤어요. 그닥 별로거든요?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경기 회복에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지금 어떤 구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우리나라가 지금 경기 회복세는 아니다. 네, 저는 더더욱더 송구스럽지만 더 위축될 것이다. 예, 저는 실물 경기는 더 안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연말이 됐을 때, 스마트폰으로 교체할 생각이 혹시 있으신가요? 새로운 스마트폰. 지금 저는 그러고 싶은 생각은 솔직히 없어요. 저는요. 이얼멘토는요. 또 그렇게 물어보시니까 굉장히 좀 따가운 질문이 무거워지기도 네, 하죠. 그런데 일단 혁신적인 제품이 더 나와야 되겠죠. 그 소비자들의 어떤 니즈를 자극할 수 있는 사실 계속 혁신이 나오고 CEO들이 나와서 이렇게 선전도 하고 하지만 굉장히 혁신적인 게 좀 나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기대를 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충분히 소비자의 기대에 만족이 되는 제품이 나온다면 교체를 물론 할 수 있는 니즈가 생길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제품들이 아마 계속해서 삼성에서도 연구하고 고민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이게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 때는 기존에 원래 판매하던 가격 대비 소비자 판매가보다 빅세일을 좀 함으로 인해서 저희들 표현으로 양을 많이 판매로 해서 실적을 만드는 거잖아요. 이드코멘토. 그러니까 실물 경기가 위축됐다라는 부분을 이제 떠나서 실제적으로 이제 세일로 인한 그동안의 사려고 했던 소비자 구매자들이 예비 구매자들이 이제 구매로까지 지갑을 여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따갑게 얘기를 해주시니까 그러면 스마트 기기는 이제 말씀하시는 요즘 제가 생각한 거 안 바꿀 수도 있다잖아요. 그렇죠. 전기전자 쪽은 안 바꿀 수도 있다라는 것보다는 네. 좀 제한되지 않을까. 네네네. 예. 그런데 그러면 그에 반해서 의류는 반드시 좀 그러니까 의류업종 같은 경우에는 경기 방어 쪽에도 약간 좀 속해 네네네. 있기 때문에 의류업종이 좋다라기보다는 스마트폰 교체에 대한 그런 부분보다는 조금 더 의류업종이라든지 유통업종이 조금 더 낫지 않나. 저는 좀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좀 궁금했던 게, 네. 굉장히 궁금했던 게, 아까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플렉서블에 대한 그런 이야기도 아까 해주셨잖아요. 네. 근데 그런 우려감이, 현재 주가에도 120만원대까지 상당히 좀 빠지지 않았습니까? 최근에? 네. 그러면은, 미국 연말 소비 시즌, 그리고 앞으로에 있을 그런 좋게 보시는 거에 대한 그런 생각들이 한 주가는 한 어느 정도까지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판단하시는지. 삼성전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이제 제가 오늘 그 이슈를 잡은 거는 연말 소비 시즌에 대한 부분이었지만 삼성전자는 좀 공통의 그러니까 양수협정을 좀 둘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한국 증시의 어떤 추가적인 상승, 사실 밸류에이션 면에서도 한국 증시가 사실 좀 그렇게 지금 이렇게 높은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면으로 본다면 좀 더 성장할 거로 보는 거고요. 그다음 삼성전자 밸류에이션으로도 좀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삼성전자 밸류에이션이 그리 높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증권사에서 목표가가 200만 원까지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아마 이런 소비 시즌의 흐름에서 아무래도 호재로 작용하면서 좀 더 매수하지 않을까. 실제로 외국인들이 지금 계속 매집을 하고 있거든요.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있지 않을까. 분명히 다만 이제 120만 원까지 빠진 부분에 있어서는 역시 이제 그런 성향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휴대폰이 그만큼 교체할 만큼의 매력도를 갖고 있어야 되고 그런 사양들이 좀 나와야 되는 부분은 있지만 분명히 삼성전자가 고민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워낙 휴대폰 쪽에 이익이 집중이 되다 보니까 휴대폰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제 뭐 말씀드린 뭐 가전 쪽이라든지 뭐 TV라든지 여러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UHD TV도 요즘에 좀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삼성전자 성장은 계속 유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지금의 가격이 부담스러운 가격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저희가 이슈 중에 분명히 지금쯤이면 나올 만한 이슈였던 것 같습니다. 미국발 쇼핑 시즌에 대한 내용. 자, 다시 한번 화면을 통해서 전략하면서 저희가 상세하게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국 미국의 쇼핑 시즌 블랙 프라이데이가 코앞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눈여겨볼 종목을 선취적 관점으로 좀 봐야 되는데요. 현재 2월 멘토는요. 경기 민감주의 반등이 예상되어진다. 또한 스마트 기기 쪽에서 시장 점유율을 현재 최고치를 좀 겪고 있죠. 그 관점에서 삼성전자다라고 얘기를 좀 해줬고요. 현재 오늘 모습뿐만 아니라 최근에 바닥 대비해서 올라오는 모습 보면 삼성전자 추가 반등은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 상위권 부분 대비해서도요. 이두코 멘토는요. 역시 핵심을 찍어주었습니다. 저만 알고 있는 줄 알아서 잘난 체 좀 하려고 그랬는데 이두코 멘토가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용적인 요소는 중국 4분기에 따라 방향성 결정을 한다라는 어느 정도 다른 시각적으로 얘기를 해주셨지만 실제 블랙 프라이데이에서의 소비 증대 품목상에서는 의류가 반드시 최상위권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 관점을 놓고 봤을 때 LG 패션 분명히 매력 있는 위치인 것 같겠고요. 만약 저라면 비중 자체를 조금 줄이더라도 두 종목 자체를 눌림목에서 매수를 해보는 관점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의류 쪽에서는 다른 파생되어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이 두 분께서 말씀하셨던 유통주는 저는 분명히 보셔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 이 두 분이 전쟁이 아닌 전쟁을 피러 가십니다. 내일장 승천주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입력하시고 전문가 방송에 접속하시면 서울경제TV 특급 전문가들이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와 수익률을 책임집니다. 주식 투자 샘플러스와 함께 하십시오. 네, 내일장 승천주로 이효열 멘토는 자화전자를 가지고 나오셨고요. 이드코 멘토는 OCI를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앞에서 쇼핑 시즌 성큼 눈여겨보고 얘기 한참 해주셔놓고 이월 멘토는 그래도 자화전자 이해를 좀 하고 싶은데요. 이드코 멘토 태양광이 나왔습니다. 잠시 뒤에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보죠. 자, 앞에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저는 아까 얘기하신 의류 쪽과 관련된 종목이 나올 줄 알았거든요. 태양광이 나왔습니다. 자, 이드코 멘토 중요할 것 같아요. 좀 알려주시죠. 투자 포인트. 그러니까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릴 때 이슈 섹터 종목으로 OCI를 좀 중국 얘기를 하면서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네. 패션도 조금 더 이제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어허. 일단 OCI 같은 경우에는 많이들 알고 계시는 종목이죠.
폴리실리콘과 뭐 과산화수소가 매출액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뭐 태양광 발전이나 반도체 산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뭐 올해는 한 2분기, 3분기를 거치면서 실적이 대체적으로 좀 좋지 못했고요.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좀 낙관적으로 좀 바라봐도 좋지 않냐라고 싶은 게 3분기 실적을 저점으로 해서 4분기부터는 회복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7월, 8월에는 전력 피크제에 따른 폴리실리콘 가동률이 하향 조정이 되면서 OCI의 3분기 실적이 좀 저조할 수밖에 없었고요. 매출액이라든지 영업이익 모두 시장 컨센서스를 하회를 했었는데 중국이나 일본 같은 주요 수출국의 수요 증가에 힘입어서 현재 재고가 좀 빠르게 소진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막을 내린 중국의 삼중전해에서 환경 규제가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었죠. 향후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서 태양광 발전 확대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이슈가 있었는데 이미 전 세계적 태양광 설치량이 3분기에 비해서 4분기에 대폭 늘어난다라는 추세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3분기 이후에는 본격적인 실적 개선이 좀 나타난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좀 기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현재 지수하고 약간 동반해서 움직이는 차트의 모습입니다. 뭐 앞에서 지수를 말씀드릴 때 61선을 중심으로 해서 21일평의 저항의 공통된 저항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OCI 같은 경우에도 현재 21평의 저항이 현재 좀 버티고 있지만은, 앞에서 말씀드린 중국 모멘텀이라든지 해외 수주도 상당히 좀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기관 쪽에서도 그동안 매도를 일관해 오다가 3거래일 연속으로 매수에 임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주봉상 흑산병 이후에 오늘 금요일 마감이 양봉이 나와주면서 상당히 좀 다음 주의 주가에 대한 좀 기대감을 높이고 있지 않나 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 포인트로 한 매수가는 월요 시초가로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상단 저항이죠. 19만 6천 원 정도, 손절가는 61평 이탈시 한 18만 원 정도로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OCI에 대한 관점을 같이 놓고 다른 시간으로 좀 말씀을 좀 해주셨고요. 자, 이효열 멘토의 자화전자 현재 얘기를 좀 들어보고 저도 궁금한 게 좀 있으니까요. 일단 투자 포인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화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오토포커싱을 하는 액추에이터하고요, 진동 모터를 주로 생산하는 이제 휴대폰 부품주죠. 쉽게 말하면 휴대폰 부품주인데, 일단은 그 전반적으로, 물론 이제 최근에 계속 제가 이제 옵트론텍도 마찬가지로 휴대폰 부품주에 대한 미련이 상당히 좀 많이 남는 부분인데요. 일단 굉장히 긍정적인 실적 전망치들을 좀 내놓고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내년에 그 휴대폰 쪽에 또 사양에서 뭐 경쟁이 될 만한 요소로 보면 이제 화소가 좀 되겠습니다. 그래서 1600만 화소 쪽에 경쟁이 좀 진행될 것으로 이렇게 예측이 좀 되고요. 그런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매출이라든가 영업이익의 증가를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흐름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최근에 그 흐름에 맞춰서 좀 반등을 계속 지속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자화전자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굉장히 실적면에서는 굉장히 올해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사실 작년에 큰 성장이 있었고요. 매출이 3,200억대, 그리고 순이익이 430억대를 작년에 기록을 했고요. 지금 올해 3분기까지도 이제 실적 예상을까지를 보고 4분기까지 예상을 해본다면 거의 한 500억 수준의 단기 순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군다나 재무구조 측면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자화전자를 매수하는데 그렇게 부담을 느낄 만한 요소는 없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물론 이제 시총이 지금 한 4천억 정도는 돼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증권가에서도 그렇고요. 내년에 성장할 수 있는 주요 기업들을 많이 꼽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도의 가격이라면 한번 매수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되고, 내년에도 이어질 수 있는 휴대폰의 성장을 감안했을 때 매수 추천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우리가 차트를 통해서 매매 포인트도 읽어보죠. 네, 자화전자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고점으로는 돌파하지는 못했습니다. 23,000원대까지 올라가면 좋았을 텐데 좀 밀리는 그런 차익신전 매물이 약간은 좀 나오는 모습이지만, 최근 들어서는 기관 매수세의 힘을 좀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 기관이 3개월 흐름으로 본다면 한 80만 주 정도 매집이 됐고요. 최근에는 한 30만 주 정도, 오늘도 순매수가 좀 유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흐름상으로 본다면 지금 조정이 깊을 것 같지는 않고요. 매수가는 22,500원으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만약에 예상한 대로 한 500억 수준의 올해 실적을
갖춰주고요. 또 내년에 성장성이 계속 이어진다면 목표가는 3만 원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손절가는 저점대인 2만 원으로 책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특히나 이제 카메라 모듈 쪽에 화소전자에서 액플레이터, 그러니까 오토포커싱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그 부분 속에서 최근에 지금 업황 자체가 좀 위축되긴 했었는데, 일단 자화전자, EOL 멘토의 내일장, 승천주로 좀 들어왔는데요. 자, 이트코 멘토. 현재 지금 자화전자, 좋은 모습 쪽으로 좀 바라봐도 될까요?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네, 일단 저도 자화전자를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좋게 보고 있고요. 다만, 말씀하신 내용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공감을 합니다만은, 궁금한 점은 좀 앞에서 말씀해주신 매매 포인트예요. 10월,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10월 4일하고 현재, 오늘이죠. 오늘하고의 가격이 쌍봉 가격, 단기 쌍봉 가격 23,350원권을 맞고 떨어지는 모습인데, 이런 시장,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시장에서는 오히려 상승의 연속성이 있는 종목을, 좀 따라잡는 게 좋지 않나. 이걸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현재 3일선을 타고 올라가는 모습인데, 지금 3일선하고 하단, 밑에, 61선, 21선, 5일선, 이런 하단의 갭들이 상당히 좀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갭을 좀 메우고, 상승이 가능하지 않나.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일단 저는 단기 시세라기보다는요, 좀 중기 관점에서 역시 말씀을 좀 드린 거고요. 이제 기술적인 흐름에서는 그렇습니다. 차트는 결국은 후행이라고 봅니다. 결국은 좋은 기업들, 또 수급들 매수가 좀 유지가 되고, 또 인기가 많은 기업들이 결국 올라가게 돼 있는데, 그런 면에서 자화전자는 훌륭하다. 일단 실적 가치도 좋고요. 그 다음에, 물론 이제 흐름상으로, 일봉상으로는 약간 이제, 저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이제 약간 23,000원대에서 밀리는 흐름이기 때문에, 조정의 흐름이 예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중장기적인 흐름에서 봐서는 조정시 매수가 유효하다라고 생각이 좀 되고요. 일봉상으로는 조금 그런 모습이지만, 주봉의 흐름을 한번 잠깐 또 보시면, 그 주봉상으로는 그렇죠. 우리가 이제 보통 기술적 분석을 할 때 이평선 밀집의 형태가 나타났고요. 그런 형태에서 지금 20주 평균선을 위로 상회하는 그런 모습들이 다시 한번 나왔습니다. 양음양 패턴으로 다시 한번 이번 주 이제 마감이 됐죠. 그래서 다시 한번 상승의 양봉이 좀 솟아난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평선 위를 밟고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다라고 보겠고요. 그렇게 본다면 추가적인 반등도 기술적인 분석에서 나쁘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EOL 멘토. EOL 멘토는 OCI 쪽에 대해서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십니까요? OCI는 저는 기업은 참 좋다고 봐요. 왜냐하면 하는 업종이 그 그린 에너지고요. 차세대 에너지이기 때문에 분명히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이제 아무래도 밸류에이션이나 가치를 좀 따져서 하다 보니까 물론 이제 향후의 전망들이나 최근에 좀 어느 정도 치킨 게임에서 이제 어느 정도는 태양광이 좀 조정을 받고 이제 가격도 좀 올라가고요. 폴리시리콘 가격. 그런 부분에서 좋게는 보는데 아무래도 실적 가치 면에서 계속 사실은 적자 아니겠습니까? 적자 구조에서 이걸 빨리 좀 탈피하는 수주라든가 또 실점을 좀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는 좀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겠느냐 이런 한번 의문을 좀 가져봅니다. 현재 그리고 전기료 인상에 대한 또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전기료 인상이라든지 앞에서 말씀해주신 그런 밸류에이션 측면. 네네.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은, 태양광 업체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업황 턴어라운드에 들어갔다라는 좀 분석이 우세하기 때문에, 현재 OCI 같은 경우에는 100% 지금, 공장을 풀 가동을 한 만큼,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좀 작용할 거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과 일본의 수요 증가, 그리고 태양광 업계의 지금 턴어라운드가 시작이 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현재 그런 모멘텀이 진행이 된다면, 밸류에이션 측면보다는, 기대감으로 오히려 더 상승할 수 있는 측면이 아닌가, 저는 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자화전자 같은 경우는 카메라 모듈 쪽에서는 지금 현재 수급이 가장 좋은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OCI 같은 경우도 현재 연기금 쪽에 지속적인 순매수 쪽, 그러니까 수급이, 차트를 선행하는 부분이죠. 차트는 후행성이라고 보셔도 또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두 분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벌써 어느새 저희가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 방송 마쳐야 될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앞서서 우리 멘토들의 강연의 소식이 좀 있다고 하니까요. 전달해드리고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접니다. 제가 내일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요. 한국금융투자협회 여의도에 있습니다. 여의도역 부근에 있는데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현장에서 무료로 신호등 매매 기법을 전격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선물 옵션 강의와 함께 향후 시황단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드코 멘토 역시 내일입니다. 바로 내일인데요. 이제 여의도역 부근에서 있습니다. 저하고는 이제 장소는 좀 다른데요.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두 다 참가비는 무료고요. 현장 접수를 하니까요. 시간이 되시는 분들 많이 오셔서 같이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네, 저는 선물 옵션과 현 선물을 모두 다 담는 신호등 기법을 공개하니까요. 내일 시간 되시면 많이 오셔갖고 질문도 많이 해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방송을 준비해주신 우리 이호연 멘토, 그리고 이두코 멘토, 감사하다는 말씀 좀 드리면 시청자분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좀 더 행복한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분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